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다렸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의 재원쌤 김지영 강사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식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새해 첫 주여서 우리 출연자분들께서는 새해 결심으로 뭘 하셨는지 여쭤보는 순서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어요. 참고로 어제 경제 전문가이신 김현우 소장님 운동이 1등이셨고요. 운동이요? 네, 진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다이어트 성공하셔가지고 네, 보기 드문 인재십니다. 자, 김재원 선생님 새해 결심으로. 뭐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딱 말해야 되는 아니, 그런. 길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네. 원하시면 30분 동안 이거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새해 결심 뒤에 코너로. 오늘 호텔 얘기가 줄어들 뿐. 네네. 네. 전 원래 소소하게 새해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짜는 편이라서. 맞아요. 여기는 계획형 인간이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요. 그걸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 3개 정도만 세 개 정도. 얘기해 볼까요? 일단 책은 올해 안에 3권은 쓰겠다. 올해 안에 3권? 근데 뭐 그냥 대중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제가 연구를 요즘 많이 못 하니까. 네. 잡스 시청자 여러분, 재원쌤 책이 올해 3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준비를 하고 계시면 이제 결제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목표니까요. 보면서 네, 네. 목표니까. 좀 속상했습니다. 왜요? 말씀하실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기 아니고 뭐 그냥 대중서 쓰는 건데요 뭐. 아니. 하셔가지고 누군가에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평생 한 권의 책을 쓰는 것도 이게 굉장한 일인데. 이독실 씨, 네. 그런 말씀 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그건 해보면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양자 물리학 이렇게 그럼요. 얘기하면서 아닙니다. 해보면 아는 거니까.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책 쓰는 게 직업인 사람한테 3권 썼다고 칭찬해 주면은 저는 그러면 안 되죠. 예. 책을 3권 쓰시는 게 목표고요. 네. 그리고요. 작년보다는 더 벌자. 더 벌자. 네. 그게 결심으로 되는군요, 선생님. 좀 책을 많이 팔면 되니까요. 그럼 열심히 1번 이제 하고 다니는 거죠. 이제 팔러 다녀야죠. 그럼 강사님, 선생님 1번이 안 되면 2번도 안 되는 그렇죠. 그렇구나. 다 연결이 다 연결이 다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다 되는 거라서. 그렇군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재원 쌤은 이미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고 계시기 때문에. 용산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세 번째 각 빨리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 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기가 행복하면 좋겠다. 1번, 2번, 1번, 3번이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오랏줄로 묶여있군요. 첫 번째 게 안 되면 두 번째 것도 안 되고 세 번째 게 안 되면 세 번째도 번째도 안 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3가지 정도나 물어보면 투데이 잡스가 한 번쯤 나올 줄 알았는데 씁쓸합니다. 이독실 씨는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뭐 이독실 씨와 뭐 돈독한 관계를 좀 아니면 갖게- 이독실 씨가 새로운 무슨 계획을 좀 그렇지. 세워보겠다. 책 하나 같이 하나 그러면 쓰시겠습니까? 그렇죠. 과학과 역사가 만났을 때 재밌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왜 신기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쵸.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그 닭달해야 되는 케이스여가지고요. 계획을 쫌쫌이 짜셔서 닭달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해요. 자, 오늘은요. 네. 이런 얘기 말고 이제 새해에 재원 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오늘 네. 노는 얘기 좀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연시 그리고 다가오는 명절 연휴에 가장 붐비는 데가 바로 시장 아니고요. 명동도 아닙니다. 바로 호텔이죠. 호텔. 의외입니다. 호텔입니다. 왜 이렇게들 호텔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을 가면 묵는 본인 갔다 오고 이런 숙박업소.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근데 여행을 가는 그러니까 숙박업소가 원래 호텔이잖아요. 네. 개념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호텔이라고 하는 것도 호텔에 간다 혹은 뭐 호캉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 숙박업소를 가는 개념이랑 좀 달라진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그래서 특별한 날을 보내는 장소로서 이제 호텔이 사랑받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처음에 서울의 호텔에서 호캉스 한다 말 들었을 때 그 개념이 아니 집이 서울인데 서울의 호텔을 왜 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집에서 자면 되잖아. 놀고. 근데 그 호캉스라고 하는 개념을 자체를 이해를 못했을 때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표현 그 방송 용어로 괜찮나요? 혹시 꼰대라는 표현을 괜찮습니다. 공식 용어라 가지고요. 굉장한 꼰대시네요. 그런가요? 네.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이렇게 해맑은 얼굴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역에 딱 나오면 보이는 그 벽돌색 엄청난 건물 있잖아요. 그 서울스퀘어. 네. 그 뒤에 살포시 있는 빼꼼 보이는 그 서울스퀘어 말고 그 뒤에 살짝 보이는 남산 힐튼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소식 듣고 좀 놀랐어요. 힐튼 호텔이 문을 닫았다면서요. 네네네. 12월 31일로 이렇게 매각이 돼갖고 영업을 종료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 호텔이죠. 저 한번 묵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요. 네. 1세대 현대 건축가 김종성 건축가가 설계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호텔이 언젠가부터 어떤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즐기는 장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즐기시기도 하시나요? 호캉스도 가시고요? 여기는 그렇죠. 그런 곳이었고 힐튼 호텔이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도 있었잖아요. 네. 저기 그 홍은 쪽 넘어가는 내부 순환로를 타다 보면 보였었습니다. 거기도 네. 문을 닫고 맞아요. 네. 지금 다 이제 좀 접고 있는 거죠. 오래돼서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가 만든 현대식 건물이니까 최근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굉장히 최고급 호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건축학적으로도 되게 이쁜 건물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네.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랜드 힐튼으로 네. 불렸던 거기도 되게 유명한 건축가분이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좀 남겨뒀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애초에 저 땅을 불화받을 때는 문제가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 땅. 네네네. 뭐 그 뒤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뭐 아무렇게나 얘기하시면 아무렇게나 얘기할까요? 예. 근데 네네. 그 호텔이라고 하는 그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 아니면 숙박업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뀐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바뀌었다기보다는 발전해 나간 거죠. 숙박이라고 네. 하는 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호텔은 숙박만 해서는 호텔이라는 이름을 못 붙여요. 아 그래요? 우리가 숙박만 하는 곳이 여러 군데잖아요. 여관도 있고, 많죠 종류가. 뭐 장도 모텔도 있죠. 있고, 장. 장도 있고요. 네. 예, 그럼요. 옛날에는 장이라고 불렀죠. 장이잖아요. 무슨 장? 무슨 장? 장도 맞아요. 수학여행 갈 때 장. 그렇죠, 장. 예. 그런 거는 호텔 이름을 못 붙이죠. 공식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수학여행 가면 항상 무슨 호텔이라고 써 있던데. 경주 관광 호텔. 유스 호스텔 아니에요? 아 그런가? 네, 그게 등급들이 다 있고 호텔이라는 걸로 정확하게 그걸 명칭을 하기 하려면. 위해선 대중을 위해 숙식과 식사, 유흥과 다양한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걸 아예 정의를 내려질 수 있어야 돼요. 부대 시설이 있어야 되는 되는 거죠.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적인 향유가 가능해야 호텔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냥 호텔이 될 수 없습니다. 호텔은 사실 얘기만 들어도 호자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호화스러운 느낌이 드는 게 옛날에 그 부루마블 할 때부터 호텔은 좀 호텔은 근데 영어인데요. 아 그러네요. 무슨 호자인가 이제 고민했어요. 부루마블 얘기하십니다, 선생님. 네네네. 네. 마침조자의 무슨 아니요 호자죠? 그런 거 이런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오늘 이제 재원 쌤은 호텔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는요 호텔 오늘 주제 다룬다고 해서 딱 떠오른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미스터 선샤인의 네. 글로리 호텔. 거기가 이제 손탁 호텔 맞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그걸 모델로 했다라고 네, 얘기를 전해지죠. 하는데 그러면 그 손탁 호텔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그 손탁 여사가 하는 거기도 호텔 그게 우리나라 역사 뭐 호텔 역사 뭐 시작 이쯤 되나? 중요한 역할을 한 호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호텔이라고 하는 게 영어니까 네. 서양의 문화가 들어와야 있었을 네네네.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조선시대 말이나 일제 강점기쯤에 생겼나 이렇게 네네. 추정. 그렇죠. 그렇죠. 네. 있었으면 우리말을 썼겠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는 곳을 조선시대에는 그 호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건 술 마시는 데잖아요. 네네네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호텔이 만들어지는 과정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호텔이 시작이 되는 술 거죠. 마시는 걸로 시작했다고요? 처음에 이제 호텔이 생긴 거는 네. 기록상 기록상.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아시아권에도 있었겠죠.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호텔이라고 하는 개념이 네네. 이제 유럽에서 유럽에 온 생긴 거기 거니까.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이제 그리스 시절 아 진짜 옛날이네요. 선사시대가 아니면 기원전 다행히 500년 네, 다행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님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기원전 500년쯤에 스파를 즐긴 거죠. 온천. 아. 네, 온천을 즐기는 호텔들이 조금 만들어졌었고 이게 이제 로마도 목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목욕 문화들을 즐기는 곳으로 호텔의 초기 형태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아 목욕 가서 거기서 먹고 네. 자고 이렇게 했던 게 호텔이 된 거네요. 뜨뜻한 곳에 몸 담그면 졸린 거는 이때까지는 이게 숙식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이게 뭐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갖춰진 거는 아니고 가서 이제 스파를 즐기고 오는 네. 그런 형태였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이게 예약 시스템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요? 역사상 최초의 오버부킹 사례가 아 정원이 있었는데. 있었대요. 이거 저도 찾아보고 놀랐는데 메리와 조셉이 숙박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오버부킹 사례
까지 있었던 거죠. 이야. 아, 정원을 넘게 예약을 받아서 네, 메리아 혹시 조셉이 못 메리아 갔다. 조셉이 마구간에서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하다가 이게 막 프랑스에서는 한 1400년쯤에 이제 법적으로 숙박업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식으로 국가에서 허락을 하게 되면서 숙박업체가 이제 관리의 대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게 한 15세기 정도 되면은 들어오는 거고. 네. 근데 이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그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호텔을 좀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 영주들은 자기 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아, 뭐 갖고 있네요. 네네네. 그 근데 이제 부분들은? 부르주아지들은 그걸 갖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별장을 소유할 수는 있겠지만 네. 자기만의 성을 갖고 있는다거나 이제 신분제적으로 이제 그럴 수가 그렇죠. 없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거를 대신 즐기는 용도로 호텔을 좀 호화스럽게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문화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 호텔의 호텔이라고 모습들이. 하는 개념이 네네. 약간 호화스러운 개념으로서의 호텔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유럽에서 19세기에 유행을 하면서 그거를 또 미국이 그런 거를 또 상품화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잘하죠. 네. 그거를 따서 이제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화된 호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급 호텔 체인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죠. 19세기 말부터 원래는 아까 독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막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네. 역마다 있는 거예요. 네네. 묵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즐기기 위해서 가는 호텔들. 호캉스를 위해.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19세기쯤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무렵에 조선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아 그거 네네네. 지금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위대한 개츠비에 보면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서 호텔로 가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옷 다 쓰리피스 수트 다 입고서 그러면서 막 벽을 뚫어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데이지가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자 하면서 가는 데가 어디 뭐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카페를 가는 게 아니라 호텔을 가요. 호텔 방을 가서 스위트룸을 가고 그거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숙박업체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제 좀 호사를 즐기러 그렇죠. 가는 공간이 돼버린 거네요. 네. 그 소설 그 뮤지컬로도 있지 않나요? 레베카. 네, 레베카. 그 내용도 그거예요. 부르주아지 어떤 그 남녀 주인공이 호텔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원래 일상을 피해서 원래 일상이 아닌 휴가를 호텔로 가는 거죠. 네. 거기에서 나눠지는 사랑의 이야기. 그게 이제 19세기부터 이미 정착됐다라는 게 이제 그런 문화들이나 소설들에서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조선에 들어온 게 1887년쯤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지금 저기 이제 대불 호텔. 대불 호텔. 저기 이제 완성된 게 88년인 건데 인천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군요. 저거 아마 복원을 아마 해놓은 아. 형태일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도로만 봐도 그렇게 조선이 늦게 호텔이 들어오거나 이건 그렇지는 아니군요. 않았어요. 네. 생각보다는 빠른 시기에 빨리 들어온 도입이 겁니다. 된 거네요. 이제 유럽에서도 막 호텔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체계화되는 때쯤에 조선에도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저거는 인천에 들어왔었던 건 개항이 인천에 먼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지금 경인선이 없을 때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말 타고 배를 한 달, 두 달을 타고 인천에 왔어?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또 서울까지 말 타고 말 타고서 인천에서 서울 지금은 뭐 지하철 있으니까 금방 가지만 한 시간이면 탄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하시네. 조랑말 이거 오토바이는 안 되고요. 말 타고 말 타고 이제 간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럼요. 반나절을 얼마나 가야 이렇게 되는. 흔들하고 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묵고 가는 거죠. 그 용도로 만들어진 호텔이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호화스러워.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때 장식 같은 것들이요. 네. 1888년에 저런 건물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저런 옆에 높은 건물들이 없는 상태에서 저걸 보면 굉장히 좀 의리의리하게 보이는 건물이었을 거예요, 분명. 입구만 봐도 좀 서구식 느낌이 나고 규모가 만약에 크다면 마치 덕수궁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의 건물, 현대식 건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인선이 뚫리면서 네. 굳이 저기서 묵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아하. 바로 경인선이 근데 결코 빠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랑말보다 것처럼. 빠르겠죠. 그럼요. 네. 그거보다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잖아요. 네.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거의 한 두세 시간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굳이 그죠. 네, 굳이 저기서 묵을 필요가 없이 서울로 바로 갈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경성이죠. 경성 전에는 이제 한양, 네. 한양에 호텔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때 만들어지는 호텔이 손탁 호텔. 아, 그렇군요.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호텔은 굉장히 이질적이지만 또 동경의 대상일 수도 있었을 그럼요. 것 같고 네. 조선 사람 입장에서 저 건물이 어떻게 느껴졌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정말. 네. 손탁 왠지, 저거는 이제 조선 호텔인데 저거 네. 전에 있었던 호텔이 이제 손탁 호텔. 손탁 그게 호텔. 이제 1902년에 만들어진 정동에 호텔이고 있는 정동이고요. 예. 정동은 1902년이라는 시점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네. 그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잖아요. 아간파천 이후에. 네. 그러면서 정동이라고 하는 공간은 정치 외교의 중심지입니다. 고종이 픽한 고종이 픽한 중심지고 근데 이제 덕수궁의 건물도 되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역사죠. 그쵸, 네. 지금 덕수궁에 있는 많은 근대식 건물들은 강제병합 이후에 완공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식 건물들이 아직까지 덕수궁에 없었을 때예요. 네네. 그러니까 외국 사신들이 오거나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공사관들이랑 무언가를 하기에 덕수궁이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 약간 그런데 중립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네. 뭔가 서양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럴듯해 보이는 네. 건물로서 기능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손탁 호텔이 그런 외교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또 청와대가 없어져가지고 네. 옛날에 이제 청와대 영빈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곳이 이제 손탁 호텔이 되는 거죠. 거기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네.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네네네. 예. 근데 저렇게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저런 호텔들이 있었다면 조선에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어렵게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필리핀보다도 국민소득이 적었던 시절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호텔? 약간 안 어울릴 수 있겠다. 뭐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즐길 그쵸. 여유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왠지 전쟁을 치른 국가인데.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정말 외국인 코쟁이들만 다녔을 것 같아요. 고쟁이라뇨? 그때 이제 조선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네, 느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기는 왜 좀 이것도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동남아의 좀 관광지 호텔을 가도 거기 들여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관광객들이고 현지 사람들이 현지인들은 아니니까.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도 똑같지 않았을까 싶기도 네네네. 하거든요. 네. 지금 저 보이시는 호텔 보세요. 조선 호텔.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겁니다. 저게 1914년에 지금 조선 호텔 자리예요.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 호텔 바로 뒤편이 이 연결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로 뒤로 넘어가면 무슨 호텔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롯데 호텔. 그 자리가 이제 반도 호텔이라는 호텔이 또 생깁니다. 반도 호텔. 1938년에 네.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묶여 있는 거죠 호텔들이. 호텔 지금도 거기 시청 앞으로 가시면 네. 프라자 호텔 호텔부터 있고? 네. 쭉 돌아가지고 뒤쪽으로. 조선 호텔 호텔 있고 그 옆에 네. 또 다른 호텔 있고 그 또 롯데 오른쪽으로 호텔 꼭 꺾어 들어가면은 롯데 호텔 있고 쫙 연결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저기가 호텔촌이네요, 호텔촌이에요. 호텔촌. 아. 호텔촌입니다. 그 호텔촌이 만들어지는 게 저 시점이에요. 일제시기 시점이었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 이후에도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쓸 수는 없는 호화로운 호텔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미군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상대적으로. 미군이 주로 주둔하는 곳이었고 네. 저기서는 이제 미군들이 쓰거나 아니면 미군과 관련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제 미국과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간다거나 공간으로. 그런 용도로 이제 주로 쓰였었던 곳이고 미군의 휴양지로 가장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워커힐. 어우 잘하시네요. 네, 워커힐. 네. 네. 워커힐은 처음부터 만들 때 미군의 휴양지로 만듭니다. 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강수욕을 했어요 한강에서. 피서요? 예. 강수욕, 해수욕이 아닌 네네. 강수욕을 했었어요. 한강. 모래 있었을 때, 모래사장에 있었을 때요. 네네네. 그 되게 아름다운 강수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워커힐 앞에 있는 그 나루터예요. 아. 광나루. 네네네네. 네. 거기 있는 그래서 거기를 호텔을 만들어 주고
거기 앞에서는 네, 강수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호텔이 워커힐 호텔입니다. 이름도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장군 미군의 이름. 네네네. 한국 전쟁 때 활약했었던 네. 그 장군의 이름을 딴 거고요. 네. 그 워커힐로 미군들이 쉽게 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바로 가야 되잖아요. 네.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마 그게 강변북로입니다. 어휴. 그렇게 해서 뚫리는 길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쏘면 바로 워커힐까지 갈 수 바로 갈 수 있도록. 있게. 다이렉트로. 네네. 그렇게 이제 워커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까지는 한국 사람들한테 호텔은 네.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지금 사진만 봐도 1914년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복궁 근정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압감이 그럼요. 느껴졌을 것 같아요. 비쌀 거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관 저 지금도 못 들어가거든요. 네네네네. 사실 못 살 걸 아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문 열어주는데. 네. 그러다가 한번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게 1970년대 들어가면 1970년에 네. 저 조선 호텔부터 반도 호텔이라고 불렸던 네. 그 호텔까지 원래 아케이드가 있어요. 지금도 지하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네. 이때도 아케이드로 지하로 연결돼 있었는데 거기가 네. 불이 납니다. 아, 네, 전소가 돼요. 그래가지고요. 반도 호텔이 완전히 탔어요? 전소가 돼서 호텔 전체가요? 호텔 전체가 다. 홀라당 지금 조선 호텔이랑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다 리모델링을 한 거죠. 지금 조선 호텔이 저 네. 조선 호텔의 자리부터 그대로. 네네. 근데 이제 네. 완전히 전소가 되고 싹 다시 만들게 되는 게 될 때 그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요거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를 좀 하고 되겠다.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롯데에게 맡기죠. 호텔을요? 반도 호텔 자리를 롯데에게 맡겨요? 네. 맡기게 되고 지금의 조선 호텔을 지을 때는 아마 현대에서 지었을 거예요. 짓는 거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신세계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한국 특히 서울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들을 갑자기 막 엄청 짓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많은 호화 호텔들은 이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호텔 힐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조선 리모델링 한 거 그다음에 지금의 롯데 호텔 이게 이제 70년대 요 화재 이후로 만들어지는 호텔들이에요. 그 당시 정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니까 호텔을 짓자라고 네. 해서 막 지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떠오르는 게 그러면 그때 뭐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국가에서 그런 시책을 하면 혜택을 주고 혜택을 엄청 지금 줬습니다. 보면 그건 굉장히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네. 논란이 있을 수 엄청나죠. 있는 그 거죠. 시작할 때 사실은 그런 그룹들이 그렇게까지 성장하지 여력이 못했던, 없었을 그쵸? 거예요. 그랬는데도 70년 불구하고. 되면.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 힌트 호텔도 그런 시비가 있다고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하셨죠. 예. 뭐 땅을 기본적으로 땅을요? 불화해 주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이 힐튼도 마찬가지고 네. 이 힐튼 같은 경우는 뒤에가 그냥 아마 공원 용지였을 거예요. 공원 용지라고 하는 건 원래 그냥 이렇게 시가 관리하는 그쵸. 그런 걸 그냥 준 거고 반도 호텔, 조선 호텔 이 호텔들이 원래 다 이제 일본인들 그랬겠죠. 소유였으니까 45년에 이거를 적산이라 그래가지고 네. 회수를 했었던 거였고 호텔 자리들은 다 국가가 운영했습니다. 네, 다 국가가 운영하고 왜냐면 미군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던 걸 불이 났으니까 네. 이거를 민간에다가 불화를 한 거죠. 돈 받고 팔았어요? 돈은 받긴 했지만 거의 이제 무상에 가까운 거의 느낌 헐값에 판 거죠. 그리고 롯데에 대신에 이 땅을 무조건 호텔로 해라. 그거 다른 건 안 된다? 네. 대신 무조건 호텔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걸로 조건을 걸고 이제 이런 땅들에 한 거죠. 특히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그 스퀘어 있잖아요. 아까 네. 처음 말씀하신 스퀘어부터 해가지고 뒤에 대우 빌딩 여기 힐튼까지 다 대우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대우한테 마찬가지로 통으로 다 불화된 거. 네네네. 저는 힐튼 그래서 페리스 힐튼만 생각을 했는데 저도요. 힐튼은 왜 주죠? 그건 이름을 호텔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름을 빌려주는 거고 위탁을 주는.
실제로 그럼 전 대우 거네요? 체인이잖아요. 대우 건가요? 네네네. 운영도 대우가 하고 운영도 대우가 했었죠. 했었고 네네.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만 힐튼한테 그렇죠. 불화를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던 거고. 네네네. 저는 페리스 힐튼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참 무식했네요. 뭐 그게 뭐꼭 네. 근데 저 당시 82년이면 생각보다 되게 근대화가 다 이뤄진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역 주변이 저런 거대 건물 한 3개, 4개 빼고는 거의 없네요. 그럼 주변에 다닥다닥 거기 후암동하고 다닥다닥 붙어 사시던 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무허가 판자촌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밀려 나시는 거죠. 이제 서울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늘 있었던 그런 방식인 거죠. 원래 아까 말했었던 그 공원용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가 관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주택을 짓고 살아도 시에서 국가에서 그분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해 줄 수 없으니 네. 그냥 무허가로 짓고 살아도 별말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전에 한번 어쩔 수가 말씀하셨었죠.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일이 있거나 되면은 니네 허락받고 사는 거 아니잖아, 나가. 라고 하고 쫓아내고 거기에 이런 건물들을 올리게 된 거죠. 지금까지 살게 해준 거로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네. 지난번에 그 세운상가 맞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말씀하셨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투데이학 3.0은 빠지지 않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굉장히 호화로운 건물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헐값으로 불화했는데 저기에 살던 사람들의 경우는 한순간에 그렇죠. 삶의 터전을 잃었던 그런 일들인 건데 그러니까요. 말씀하십시오. 그래 놓는데도 안 와요. 외국 관광객들이 뭐하러 와요, 서울에? 한국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서울에 많이 안 옵니다.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뭐 다른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올 텐데 그 당시에는 네. 우리 컨텐츠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호텔 보러 오진 않을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한국이 있는지를 몰랐을걸요? 그렇기도 하고 저 건물들이 완성이 되는 때쯤에 물론 이제 힐튼 같은 경우에는 82년에 완성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이전에 아까 말했었던 신라 호텔이나 뭐 롯데 호텔이나 이런 건물들이 이제 70년대 중반에 시작을 해서 70년대 후반에 완성이 되거든요. 네. 이때는 세계 경기가 지금보다도 불황이에요. 석유 파동 있을 때, 월쇼크 있을 때, 이거 기억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연식이 오래돼서. 이때가 이제 석유 파동으로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얼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누가 관광을 안 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는 시점이 있죠, 서울에. 올림픽. 그렇습니다. 호돌이. 네네네. 올림픽을 유치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요한 숙박이 한 38,000개 정도가 필요하다. 객실 수가. 그 공간이 네.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그때 서울에 한 5,000개밖에 없었대요. 이렇게 때려 지었는데도. 그럼 어떻게 해요? 부라부라 지은 거죠. 부라부라. 그래서 지금 강남 가면은 있는 수많은 호텔들이 그때 관광 호텔들이 이때 그냥 때려 짓기 시작하는 어떻게든 채워야 되니까. 그치 채워야 되니까 왔는데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지금 보니까 힐튼 호텔이 지어진 게 82년이잖아요. 사마란치 위원장이 세울 하던 때가 82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봐야 이제 한 5,000개 안팎으로밖에 없었던 네. 그런 거니까 이제 때려 지어야지 이제. 82년 참 뜻깊네요. 제가 응애했던 때 82년이었습니다. 전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로 결정 났을 때 그제서야 힐튼 호텔이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긴 마음이 그때 급했겠다. 올림픽 마음이 주경기장도 급했죠. 짓고 막 너무 그럼요. 바빴어요. 예. 근데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것도 있지만 그대로 말씀하셨었겠지만 그 지나가면서 보이는 어떤 그런 판자촌들을 싹 다 허물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된다, 하면서 이거죠. 사실 되게 가슴 아픈 역사랑 좀 괴를 같이 하잖아요. 네. 끝으로 지금은 사실 근데 호텔에 대한 개념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관광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젊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때도 다 모여서 호캉스 많이 파티하죠. 하잖아요. 저도 이제 딸이랑 가끔 서울에 살지만 가거든요. 이런 개념은 언제쯤 생겼을까요? 이 기사를 찾아보면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한 2005년, 6년 때쯤에 호캉스란 말이 이미 등장을 해요. 2005년쯤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는 이것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2008년에 국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막 펑펑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스몰 럭셔리라고. 여행은 힘들고. 여행은 그러니까 돈 모은 걸 그냥 하루 사치로 하는 걸로 이제 때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몰 럭셔리 바람이 불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SNS.
아, 찍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즐긴 거를 남들과도 같이 일상을 공유하는 좋은 말로 하면 네. 그러면서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정착이 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심신의 안정보다는 내가 이만큼 즐기고 있다는 거를 과시하는 용도로 조금 요즘에는 네. 좀 변화된 측면들도 있지만 네. 뭐 가서 네. 쉬는 거니까요. 네, 사실 우리가 호캉스의 유래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또 근현대사를 훑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재웅 역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